네, 이어서 이 작품은 코스모스 소문이라는 작품인데 그냥 코스모스 밭에다가 그냥 그 조명을 그냥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누가 꽂히게 이런 아름다운 멘트를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제 구조물은 제가 목요일 날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요 구조물은 이제 비닐하우스 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안에 식물들이 있습니다. 요 작품은 식물 정거장. 우리는 당연천을 걸으며 스치는 수많은 꽃과 식물들을 얼마나 깊이 관찰하고 눈에 새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따라 그들의 그림자와 형체를 자세히 살펴보며 식물이 우리에게 준 많은 의미를 생각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는 작품이다. 노원 정원지원센터에서 식물을 협찬하셨다. 여기는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쁘지? 이거 고아영 아니야? 고아영? 아빠? 어. 벌써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 아니, 한번 인사 한번 해,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뭐 하고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저기 아빠 가자. 조심해. 저기 오두막집 가자. 오두막집. 여행자의 모습. 자, 여행자의 고아영, 모습. 고아영 어린이. 여행자의 모습. 또 우리. 저 누구지? 제 하영 손자. 뭐? 할인. 할인이. 네. 자, 이것도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요거는 이제 은하수 여행자유 쉼터. 이것도 이제 전영일님하고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 동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특히 우연한 만남이나 목적 없는 만남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은하수 여행자들의 쉼터는 여행자나 이방인, 외계인이나 변종 모두에게 열려있다. 누구나 쉴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쉼터에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와 접하지 못한 넓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작품은 노원구 청소년 아지트 오락실과 청소년 아지트 하쿠나 마타타와 함께 제작하였다. 하쿠나 마타타, 박은선, 신강산, 신강찬, 오락실, 김슬기, 박민준, 오지민, 정다빗. 은하수 여행자의 쉼터. 왜? 무서운 거야? 저기 예쁜 거 많아. 미소 예쁜 거 많아 저기. 나 여기서 계속 있으려고 그런 거야? 엄마 잡아. 네, 난리 났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대나무로 만든 집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만남을 뭐 깊이 꺼리고 뭐 갇혀 있는 뭐 그런 걸 형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되게 오늘 좀 감동적일 수도 있고 또한 제가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좋은 결과를 보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뭐 환희의 불꽃, 작은 촛불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된다. 여기는 이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바로 다리 밑에 잉어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눠드리면 제가 이제 중고나라에다가 키워드 알림을 해놔가지고 소니의 RX100 M3 소니의 똑딱이 카메라 중에서 FHD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사진기도 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카메라인데 그런 카메라를 제가 이제 집에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키워드 알림을 해놨는데 가격이 저렴했어요. 박스는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구매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기 방지 팁은 요즘은 그 들락날락하는 그 횟수 있지 않습니까? 그 횟수도 막 2,000번이 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기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춘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거래를 소니의 CX900 거래를 할 때 사기 당할 뻔 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고나라에는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소니 RX100 M3를 제가 이제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어떻게 했냐면 딱 보니까 거래 기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연도도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직거래 장소가 용인하고 강남이길래 강남에서 신논현역에서 하자고 그러길래 신논현역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됐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택배 거래합시다. 왜냐면 직거래를 꺼리면은 그거 사기꾼인데 아무튼 제가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믿음이 갔어요.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네이버 안전거래를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 기록이 많으니까 직접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23만 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계좌번호를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또 나에 대한 믿음도 확인할 겸 돈을 입금했습니다. 23만 원. 23만 원을 입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딱 보니까 이제 외국인인 것 같잖아요. 이름이 외국 사람이었으니까. 이 한국말을 구사하는 그 문자 타이핑 언어 어휘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임을 확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입금을 했으니까 주소 보내드리고 이분이 오늘 송장.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트래킹 넘버라고 그러더만요. 자 이제 약간 영어식 표현을 쓴 거죠. 트래킹 넘버를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트래킹 넘버를 나중에는 이제 송장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계속 이제 기다렸는데 택배가 붙여고 트래킹 넘버 송장을 붙여준다 했는데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시 정도에 언제쯤 이거 보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퇴근 후에 6시 반 정도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6시 반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역시 안 보내줘요. 7시 반이 됐을 때 제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도 되나요? 이렇게 보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다가 자기 직장 상사가 늦게 퇴근을 시켜줘서 집에 늦게 들어왔느라 그래서 지금 발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드렸죠. 솔직하게 입금할 때 외국인인 것이 약간 걸렸는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외국인하고 처음 거래를 해봤는데 아주 훈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사기 또 팁 중에 하나 사기를 치라는 방법이 아니라 그 중고나라 사기꾼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달 정도에 집중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고 방문 횟수를 한 2,000번 정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럼 뭐 매크로를 써서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뭐 카톡으로 연락하자든지 메신저로만 연락하려 한다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직거래가 안 된다는 사람. 직거래가 안 된다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지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서울인데 춘천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춘천에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사기 행각이 이제 들통난 소니 CX900 사건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은: 첫 번째, 외국인과 거래도 가능하다. 두 번째, 소니 RX100 M3는 정말 좋은 카메라다. 그래서 고재균 선생님이 4개나 구매한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멍 의자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불멍 의자. 불멍 의자. 말 그대로 캠핑을 가서 불멍을 즐기는 것처럼 저렇게 의자에 앉으면 불이 들어오나 봐요. 저렇게 불멍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자에 센서가 있겠죠. 의자에 스위치가 있어서 작동이 되는 그런 구조물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무슨 레이저 광선검이 우주 깔때기라는 작품인데요. 이 우주 깔때기는 이 작품은 현실과 외계가 뒤섞여 불안하고도 혼종적인 판타지를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이다. 외계인 구름, 마른 우주, 비너스와 사이버 세계라는 각기 다른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광선검에다가 뭐 비너스가 물에 있고요. 광선검이 찔려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막 외계인도 있습니다. 외계인. 저거 머리 큰 사람 저거 ET 같은데요. 말도 잘렸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뭔가를 좀 공격적으로 조금 막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노온 달빛 산책. 메인 전광판에 크게 써 있습니다. 아주 저 심하거든요. 이 작품은 인송자. 작가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느낌표 기호로 표현하였다. 감정의 울림을 전달하는 느낌표 기호는 작가에게는 세상에 반응하고 답하는 시작점이자 종착점을 상징한다. 느낌표네, 느낌표.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 위에 LED 지금 요게 당현 1교인데요.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지 뭐 이제 동일로 길인데요. 저거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제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4채널 채널이 4개짜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리하려고 야마 서비스 센터에다가 그 거의 택배로 붙여서 접수를 하려고 하던 차에 판매자하고 문자하고 주고받다가 사설 수리점 한 군데를 소개받았는데 사설 수리점이 이 광운대 근처 석간동 있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거기를 가서 알게 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팬텀 파워 48V를 전원 공급을 받는 마이크의 경우에는 제가 물리 선생님이면서도 놓쳤던 게 전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팬텀 파워 전원을 48V를 제거하고도 약 30초 정도 이상 기다려야지만이 커넥터를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안전한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건은 고장 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고장 난 물건이 아니었고 제가 사용법을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정보는 전원이 그 LED 등이 계속 깜빡깜빡 했는데 이거는 그 판매자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이것은 또 이제 거기에 가지고 가보니까 그 하드웨어 무슨 정확하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주라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업체 같아요. 정말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다음 전자 신디사이저 뭐 이런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치시는 내공이 천하무적이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두 번째는 꼭 그 병원에 가면은 갑자기 안 아파버리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전원 불이 LED 등이 계속 깜빡거리던 증상이 전 판매자한테도 있었고 저한테도 그게 동일하게 체킹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거기 가보니까 그 멀쩡하더라고요. 등이 또 점등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를 또 지식인을 검색해 보니까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점등된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거 진짜 짜증난다. 반품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CD가 동봉돼 있었는데 CD를 제가 인스톨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베링거였는데 이 베링거 제품인 경우에는 CD가 없었어요. 그냥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전원 공급도 되면서 바로 그냥 인스톨이 바로 됐는데 조금 이 스테인버그 요거는 조금 상위 기종이다고 보니까 CD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지 드라이버가 깔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파워가 따로 공급이 되거든요. 12V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CD에 인스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LED가 점등되는 거였다. 그래서 결국은 전 판매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제품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설 수리점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 설명서도 잘 읽지 않고 팬텀 파워의 마이크의 특성과 사용법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바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안타까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요 산책이 끝나면 팬텀 파워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물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제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네.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그 밑에는 구조물이 없는 것 같아요. 구조물이 저번에는 뭐 요 밑에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구조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팬텀 파워가 공급되는 그런 팬텀 파워 마이크가 뭐 어떤 마이크냐면요, 다이나믹 마이크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영어로 역동적인, 그래서 자세가 코일밖에 없는 그런 마이크인데요. 팬텀 파워, 콘덴서 마이크 이런 것들은 전원 공급을 받습니다. 전원 공급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전원이 48V의 전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좀 마이크들이 고성능 마이크들은 팬텀 파워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텀 파워 마이크들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지 저처럼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서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 농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농막 사장님, 그 농막 추돌 그 기반 시설 농막도 하십니다. 그 사장님 성함이 한창희 사장님인데, 제가 그 5월달 정도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보니까 누적 클릭 수가 한 8,700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절대 그걸 목적으로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클릭 수가 10만 클릭이 나오면 농막을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700건, 그러니까 좀 있으면 10,000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한가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유튜브 보고 전화 많이 온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 제가 2만 원이라고, 농막 주춧돌 하나에 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6월 2일부터 2만 5천 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고정 댓글창에다가 좀 오늘 그걸 좀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노원 구민 아니신 분들까지 뭐 여기까지 와서 뭐 감상을 해야 될 뭐 대단한 작품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혹시 노원구나 근처에 사신다면 노원 달빛 산책 여길 꼭 한번 오셔서, 이게 뭐 보통 한 2-3주는 하겠죠. 정확한 그 행사 기간을 제가 이따 마무리 방송할 때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그 집 앞 414동에서 중량천 쪽까지 걸어왔는데 내일은 이제 반대로 414동에서 노원 수학 그 무슨 도서관 같은 거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영상에 또 한번 담고 싶은 내용이, 이제 수능이 진짜 한 30여일 남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수능 36일 남은 날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뭐 정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수능 한 달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대부분이 이제 제가 특정 선생님 이름은 제가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한 달 나오면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다른 모의고사는 되게 어렵다던데 더 어려운 걸 풀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성학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성학원에서 정말 강목 K와 강목 K 플러스만 32회 정도 봤는데 강모 빼고요. 그럼 강모가 4회였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까지 봤거든요. 이 정도 모의고사를 봤으면 솔직히 이제 땅을 좀 비추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웬만한 문제의 유형 같은 것은 다 다뤄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딴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30일 남았을 때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알려드리면 이런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그 루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공부 습관을 30일 동안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틀린 거 오답 노트라고 그러죠. 그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새로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새로운 봉투 모의고사를 사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오늘 잉어들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명의 끝자락인 거죠. 아까 느낌표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목이 아팠는데요. 목이 한의원에 가서 추나 2번 받은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중계역 1번 출구 정형외과에 들려서 저게 아까 대나무로 만든 집인데 오늘은 이제 정형외과에 들려가지고 물리치료를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살짝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거북목 이게 약간 C자형의 커브를 목이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자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확인하니까 진짜 일자가 되어 있더군요. 일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 디스크가 탈골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육 이완제 일주일 처방 받고 물리치료를 한 3-40분 하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추나하고 비슷한 도수 치료 10만원짜리 상담을 하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냐. 그러면 그 보험 사용해서 해보라는 거죠. 자, 그 또 보험도 말이죠. 그
도수 치료가 뭐 연간 몇 번까지만 된다는 그런 보험 그러니까 뭐 거기서 도수 치료를 일주일에 두 번을 하게 되면은 20만 원에다가 한 달이면은 8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제일 든거 오늘 그럼 10달 받으면 800만 원이 되겠네요. 도수 치료로 들어가는 돈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자부담 조금 있겠죠. 해결을 하면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저는 순화나 뭐 도수 치료나 뭐 그렇게 그분들 표현처럼 다이나믹하게 뭐 한 번 받았다고 좋아지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세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좋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이제 저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불빛들이 그 뭐 반달을 모티브로 한 그 원형 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강아지가 또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네. 자기는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나. 자기는 깨물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잘 깨운다. 자, 아무튼 여기가 이제 다른 출구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제 메인 출구이기 때문에 분수광장 앞에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청년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박 난 것 같아요. 아마 그 오픈한 이후 최고 매출을 오늘 기록하지 않을까.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여기가 메인인 게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위쪽으로 제가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쭉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쫙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스태프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저기 저쪽에는 이제 살짝 당겨 볼까요? 저기는 이제 터널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는 이제 내일 한번 경험을 해보시죠. 금요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더 있을 거야. 네. 가까이서 보니까 지구 같아요. 지구. 만지면 안 돼. 네. 좋습니다. 뭐 각 동네마다 뭐 지자체마다 이런 각종 축제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노원 청년가게 8호점 달빛이라고 부르잖아요. 문나잇. 앞에 마리가 있는 그런 가방 저반대를 사기 전에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가지고 가도 되는 거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노은 달빛 산책. 여기 있어. 아, 스태프분들이 아주 고생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또 빛의 터널 같은 고래뱃속 같은 곳을 지나서 오토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남바 찍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고아영 어린이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 텐데 저는 또 이제 또 불법 주차가 기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시려고 또 노원구 멀리 사신 분들은 또 차를 타고 4단지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GS25 상계 4단지점 반가 택배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노은 달빛 산책. 우리 뭐 창경궁인가에서는 달빛 기행, 우리는 달빛 산책. 정말 일자목, 거북목이 되어가지고 되게 힘든데 아마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물리치료를 받고 클럭인가라는 전기 자극을 통해 가지고 물리치료하는 기계를 제가 샀거든요. 그게 뭐 괜찮더라고요. 나름 약간 찍찍이처럼 그 파스 같은 느낌이어서 접착력이 이제 오래 사용하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10번 이상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또 사용하고 그러면 한 20번은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